시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계속 싸우는 걸까요? 진짜 자기들 밥그릇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유가 있는 걸까요? 뉴스를 보면 왜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는지는 스킵한 채 그래서 시민들이 이만큼 힘듭니다 라고만 하죠. 지하철 파업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그 밑바닥부터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랑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엄청 올랐죠. 근데 7년 동안 대중교통 요금은 동결이었습니다. 운송 원가는 연평균 2.3%가 증가했는데 우리가 내는 비용은 하나도 늘질 않았어요. 그래서 총 아니고 매년 적자 액수가 지하철 9,200억, 버스는 5,400억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인건비 등등 다 포함한 운송 원가가 2조 6천억 원인데 지하철 수입이 1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걸 1인으로 나누면 1인당 운송 적자는 755원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각자 755원씩을 더 내면 그제서야 적자를 면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하철의 수익 구조는 광고 임대 수입이 11%, 기타 사업이 8%라서 나머지 81%는 우리가 내는 요금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저렴한 가격에 환승 시스템까지 포함한 꽤 괜찮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걸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실 기업에게 여지없이 찾아오는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인력 감축이죠. 근데 이게 코레일만 한 게 아니에요.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공공기관 전체 인력을 감축합니다. 총 12,442명을 줄이는데 그중에 코레일이 722명, 한전이 496명입니다. 근데 이 노조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최근 들어 궤도 이탈 사고도 있었고 코레일 직원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요금을 인상하든지 65세 무임승차 기준을 더 높여서 돈을 더 받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근데 사실 정부는 그걸 잘 못하죠. 욕먹기는 싫으니까. 국민들 불편하게 할 바에 구조조정으로 인력 감축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선택이죠. 그리고 보수 정권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당의 성격과도 잘 맞습니다. 노조의 요구를 읊어드릴 테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건지 모두를 위한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당연히 급여를 인상해달라고 했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 100%로 적용할 것, 기본급 월 29만 2천 원 정액 인상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직무급제 폐지를 요구했는데 덜 받으려고 폐지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무제도를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전엔 이분들이 3조 2교대 근무제였습니다. 12명의 직원이 있다고 하면 4명씩 3개조로 나눠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4조 2교대로 바꾸면 3명씩 4개조가 돼서 쉬는 날이 늘어납니다. 결국 총 근무 시간이 줄어요. 연간 212일, 주 39.4시간에서 연간 182.5일, 주 37.1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일하는 입장에선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국토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2020년 1월부터 코레일에서 자체적으로 4조 2교대 근무제를 시행했고 시범 운영이라고 하긴 했지만 90% 정도 도입률을 보여서 사실상 4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국토부의 허가 없이. 뭐 그렇다 쳐요. 근데 단점이 역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편하려고 쉬는 날 늘렸더니 사고가 늘어났네? 다시 3조 2교대로 바꿔. 근데 노조에서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싫으면 니네가 인원을 더 뽑든지. 이런 스탠스인 거죠 현재. 마지막으로 SRT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2013년에 국토부에서 코레일이 공공성에 의존해서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니 고속철도 간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SRT를 운영하는 SR을 설립합니다. 근데 2016년에 국정감사에서 SR에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고 있어 사실상 민간 회사에 가깝다라고 인정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 SR은 기존 코레일에 대적하는 민간 철도 회사라는 거예요. 뭔가 냄새가 나죠. 여기서 노조가 주장하는 건 지금 어떤 세력이 철도 민영화를 슬슬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밑에 지역으로 내려가는 걸 예로 들었을 때 SRT는 수서역에서 출발하고 KTX는 서울역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노조가 KTX가 수서역을 거쳐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용객들의 자리도 늘어나고 모두가 좋은 거 아니냐 이건데 사실 이건 명분이고 이 안에는 민간 기업의 성질을 띤 SRT를 견제하는 공공성의 KTX의 적극적인 방어 행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노조가 원하는 건 자꾸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스멀스멀 민영화 하려고 머리 굴리는데 그러지 말고 노선 통합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쉽지는 않은 게 선로 이용료랑 요금 체계가 서로 달라서 그냥 막 합칠 수는 없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건 뭐다? SRT는 나누고 싶어하고 KTX는 합치고 싶어하고. 물론 국토부에선 SR에만 특혜 준 적 없고 민영화 안 할 거다 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만약 민영화가 되면 누가 이득을 봅니까? 초기 투자자들. 물론 명분상으론 더 깔끔하고 질 좋은 교통수단을 만든다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지하철 기차
많이 불편하신가요? 제가 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K-팝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국뽕을 부려도 되는 두 개는 의료와 인프라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한국의 대중교통은 외국인들이 손꼽아 칭찬하는 요소입니다. 이센셜 리빙이란 곳에서 세계 지하철을 모아놓고 접근성, 편의성, 쾌적함 등등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긴 게 있는데 여기서 종합 점수 1위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하철은 세계에서 제일 괜찮은 수준이에요. 근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영화를 할 필요는 사실 없겠죠. 반대로 민영화를 함으로써 잃을 수도 있는 건 뭘까요? 만약에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서로 다른 민간 기업이 들어가서 계산법을 각자 다르게 한다면 그땐 환승 시스템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저 끝쪽 지역에 있는 역들을 폐쇄시킨다면 그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 있을 때 좋은 게 있고 사적인 영역에 있을 때 좋은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불편함을 못 느끼잖아요. 공적인 영역에서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거겠죠. 만약 정말 SRT가 민영화를 위한 밑작업이라면 노조의 이런 견제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민영화를 위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하철 늦어지고 사람 많고 짜증나죠. 우리가 여유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꽉 막혀있는 역 안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노조는 왜 지네밖에 모를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바쁘다 보면 뭔가 하나를 집중해서 지그시 바라보는 게 힘들게 됩니다. 나 챙기기도 바쁘니까. 확실히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노조든 SRT든. 하지만 우리가 가끔은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올바른 건 뭘까? 정의로운 건 뭘까? 효율적인 건 뭘까?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인생에 살짝의 공백을 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랬구나 할 수 있는 훨씬 더 성숙한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철도 노조가 현명하게 파업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 숨막히게 하면 그걸 미끼로 파업을 하면 그게 어떤 이유든 그건 밉상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로 토론해 봅시다. 누가 더 맞는지. 싸우는 거 말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덕분에 저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